지금부터 유망사스 개발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각 트랙별로 세부 평가 항목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의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사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스 중심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스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사스 기업의 성장 단계별 사스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유망사스 개발 육성 지원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 사업은 제조, 물류, 의료 등 좀 버티컬한 영역에서 특정 산업별로 지원하던 사업 체계를 작년부터 성장 단계별로 추진하면서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를 만큼 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올해도 작년부터 새롭게 개편한 사업 추진 체계를 지속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유망사스 사업을 통해서 사스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지 기존의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사스로 전환해서 좀 비즈니스를 좀 빠르게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사스 고도화를 통해서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AI와 MPU 적용으로 좀 혁신이 필요한 기업 등 좀 단계별 트랙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사스 전문 기업의 성장을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총 약 220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금번에는 총 48개 과제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과제당 정부 지원금은 최대 4억 5,800만 원입니다. 네, 모든 트랙에 정부 지원금은 동의를 하고요. 사스 스타트업 14개, 사스 전환 16개, 그리고 사스 고도화 8개 과제, 그리고 K-클라우드 사스 10개 과제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최대 신청 가능한 정부 지원금 내에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적정 금액을 산정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민간 부담금 매칭비가 있으니 이 부분은 그 안내문 확인하셔가지고 사업비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과제들의 예산 지원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좀 잔여 예산이 발생 시에는 추가 과제 선정이 가능합니다. 선정되실 경우 사업 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 약 8개월간 과제를 수행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 오른쪽에 저희가 사업 구조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혁신적인 사스 개발을 위해서 사스 기업을 지원할 CSP와 MSP가 함께 협업하는 사업입니다. CSP, MSP 기업은 사스 기업의 원활한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CSP는 인프라 플랫폼을 사스 기업에게 제공을 하게 되고요. MSP는 사스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스 기업은 이러한 제공 자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혁신적인 사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수요처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사업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모 추진 내용입니다. 우선은 맨 처음에 모든 트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안 요청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스 개발 요건인데요. 저희는 사스 개발을 좀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사에서 개발하신 서비스가 사스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내서에 나와 있는 국제표준에 따른 6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특성을 만족하도록 개발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과제 종료 시까지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스임에 대한 확인을 필수 성과 지표로 편성해서 달성해 주셔야 되고 그 검증을 완료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업화 부분입니다. 개발 사스를 수요처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과제 기간 내 예정 수요처나 과금 정책에 따른 목표 매출액 달성 방안과 같은 사업화 전략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화 매출액 발생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제의 필수로 설정하셔야 되는 성과 지표가 되겠고요. 과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업화 목표는 저희가 선정평가나 이제 과제 종료평가 시에 달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심사 항목입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도 이제 좀 중요하지만 꼭 달성 가능한 적절한 범위로 산출해서 이제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액에 따른 뭐 1,000원 단위인지 뭐 원 단위인지에 대한 그런 오기재가 없는지도 잘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대 효과 부분은 그 사스 개발과 사업화를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본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이제 크게 개발과 사업화 지원으로 나뉘는데요. 사스 개발에 필요한 개발자 등 이제 전문 인력 인건비를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밖에 이제 개발에 필요한 아이아스 활용료라든지 인증시험비 등을 이제 개발에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나 이제 수집 센서 그리고 AI AP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비용도 사업비에 편성하셔서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업화 지원 사항인데요. 사스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다양한 이제 판로 확대 비용, 네, 그 밖에 또 언론 홍보나 전시회 참가 비용, 수요처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비용 등을 사업비에 편성하셔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별, 트랙별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이제 지금 공고 나간 이후에 많이 문의를 주신 부분이 유망사스 사업이 이제 그 지원 트랙이 많아서 좀 어느 트랙에 적합한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각 트랙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과 기업에서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각 트랙별로 이제 주요 내용은 앞에 이제 요약 페이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뒤편에 트랙별로 이제 평가 항목 기준으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장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스 스타트업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 트랙 같은 경우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을 지원을 하는 트랙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스 전환 트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보유한 기업이 이제 사스 전환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사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사스 고도화는 기존에 보유한 사스의 기능 추가 등을 통해서 이제 좀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클라우드 트랙 같은 경우는 국산 AI 반도체 활성화라는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AI 및 NPU를 필수 활용해서 각종 산업 내 기존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AI 사스 개발을 지원을 합니다. 네, 이제 본 페이지를 통해서 각 트랙별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트랙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이제 각 트랙별로 이제 저희가 평가 기준과 배점이 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분들께서는 지원하실 때 반드시 꼭 해당하는 주요 평가 기준을 참고하셔서 제안 요청서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스 스타트업 트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좀 태생부터 사스로 출발한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트랙이고요. 이렇게 저희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스타트업이 좀 시장에 안착해서 유망 사스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부분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제 사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 교육, 그리고 전문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 지원 대상은 창업한 지 만 3년 이내의 국내 중소 사스 기업이 되겠고요. 이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는 21년 1월 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1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CSP, MSP 활용은 전담 기관인 저희 나이파가 사스 기업의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CSP, MSP 풀을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스 기업은 이 풀 내에서 그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CSP, MSP를 활용하셔가지고 과제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네, CSP, MSP의 인프라나 컨설팅 또는 기술 지원, 교육, 마케팅 등 이제 주요 항목별 지원 내용을 저희가 3월 2주차까지 나이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그리고 별도 CSP, MSP 설명회를 통해서 상세 지원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스 기업은 이제 CSP, MSP 풀 기업들의 이제 지원 내용을 검토하셔가지고 최종 협업할 국내 CSP, MSP를 선택해서 과제 기간 내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평가 항목 중에 배점이 높은 주요 그 항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트랙은 이제 제안한 서비스가 시장에 파급력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였는지 등을 25점 배점의 시장성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된 서비스의 예정 수요처나 투자 유치 등 사업화 가능성도 15점 배점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밖에 사스 개발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사전 준비나 이해도도 20점 배점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참고해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로 이제 스타트업 트랙만 별도로 이제 지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가점 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 평가 단계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스 전환 트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이 혁신적인 사스 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패키지 SI 등 이제 구축형 소프트웨어를 사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구조 및 유통 모델 재설계를 위한 이제 세부 컨설팅이라든지 전환 과도기에 발생하는 개발 비용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앞서 이제 지원 기간이나 CSP, MSP 활용 부분은 스타트업 트랙과 동일하고요. 지원 규모의 경우 총 16개 과제 모집 예정입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기존 소프트웨어 품질, 매출 규모, 고객 수, 시장 점유율 등 전환하고자 하시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경쟁력과 이제 전환 이후의 서비스 우수성이나 경쟁력 등에 대한 항목을 20점 배점으로 저희가 구성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전환되는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과금 체계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그리고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의 배점은 15점으로 평가 예정입니다. 이제 그 밖에 사스 전환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그리고 사스 전환에 따른 기술 스택이나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개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등을 클라우드 기술 적용 항목에 20점 배점으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사스 고도화 트랙입니다. 유망 사스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스 고도화를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기술력과 시장성이 뛰어난 사스 기업을 대상으로 사스의 신규 기능 등 서비스 개선 비용, 신규 수요처 발굴 등 판로 확대 비용을 지원을 합니다. 네, 그 지원 기간이나 CSP, MSP 활용 방식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트랙과 동일하고요.
고도화 트랙의 사스 기업은 CSP, MSP 풀 기업의 지원 내용을 검토하시고 최종 협업할 국내외 CSP 그리고 국내 MSP를 선택하셔서 과제 기간 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의 경우는 총 8개의 과제에 모집 예정입니다. 네, 본 트랙은 이제 특징으로는 이미 보유한 사스를 고도화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개발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이제 사업화 경쟁력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기존 사스의 품질, 매출 규모, 고객 수, 시장 점유율 등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존 사스의 경쟁력과 고도화 이후에 이제 서비스 우수성 및 경쟁력을 좀 25점 배점의 항목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도화 사스의 비즈니스 모델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이나 기존 고객 보유력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신규 수요처 발굴, 투자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의 확대 가능성이 총 25점 배점이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사스 고도화 시 활용할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그리고 사스 고도화에 따른 개발 계획 수립이 적정한지 등은 클라우드 기술 적용 항목으로 10점의 배점으로 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K 클라우드 트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본 트랙은 이제 유망 사스 공고 안에도 트랙에 대한 설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K 클라우드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 전체 저희가 이제 사업을 K 클라우드에 포함된 사업을 별도 통합 공고를 한 주 전에 2월 16일 날 먼저 냈는데요. 이 그 통합 공고 안에 또 별도 안내서가 있는 트랙입니다. 관심 기업께서는 이제 유망 사스 공고 외에 K 클라우드 프로젝트 통합 공고 안에 있는 그 유망 사스 공고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유망 사스 공고문에도 해당 링크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K 클라우드 트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 AI 반도체를 도입을 해서 AI 활용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이제 국내 AI 사스 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트랙입니다. 네, 지원 방향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 산업 전반에 이제 좀 AI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좀 산업 영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AI를 접목한 사스를 창출하고 이 과정에서 사스 기업들이 국내 CSP의 인프라와 NPU를 활용해 이제 NPU 기반의 AI 사스 선도 모델 마련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기간이나 CSP, MSP 활용은 앞서 다른 트랙과 거의 동일하고요. 지원 규모의 경우 총 10개 과제 모집 예정입니다. 이 트랙의 경우 별도의 정해진 산업 분야 제한은 없고 AI와 NPU를 필수로 활용해야 되는 특징이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평가 기준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전체 100점 중에 기술 경쟁력이 40점 배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사업화 경쟁력이 30점으로 배점이 높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트랙은 과제 기간 동안 기본적인 사스 개발과 더불어서 AI, NPU를 필수로 적용하고 사업화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제안사의 AI 사스 개발과 AI 반도체 적용 경험 그리고 적절한 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제안사가 이런 난이도가 조금 다소 높은 요건들을 이제 과제 기간 내에 수행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업화 가능성은 개발 서비스에 대한 시장 분석과 좀 적절한 과금 정책을 바탕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제시되었는지 정도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진 체계 및 향후 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사업은 혁신적인 사스 개발을 위해서 사스 기업을 지원할 CSP와 MSP와 함께 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 사스 기업이 이제 CSP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스의 개발 및 운영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셔야 하고요. 사스 개발 관련 이제 컨설팅이나 기술 지원, 마케팅, 교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MSP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풀 구성의 경우에는 사스 스타트업, 그리고 사스 전환, K-클라우드 사스 3개 트랙의 경우에는 국내 CSP 풀을 요건으로 저희가 모집을 하였고요. 고도화 트랙의 경우에는 기존 개발된 사스의 인프라 활용의 연속성을 위해서 좀 더 폭넓게 국내외 CSP로 요건을 확대하여 풀을 모집하였습니다. 각 트랙별로 지원하는 사스 기업은 추후에 공지되는 CSP, MSP 풀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선택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SP는 국내 MSP 사업자에 한해 별도로 풀을 모집하였고 이 역시 MSP 활용은 선택사항입니다. CSP, MSP 기업이 사스 기업에게 좀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 외에 이제 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이파가 지원하는 사업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추진 일정입니다. 전반적인 추진 일정은 3월 29일 이제 오후 4시까지 이제 공고가 마감될 예정이고요. 네, 마감 이후에는 선정 평가가 이제 4월에서 5월까지 추진이 될 예정이고 선정된 과제 대상으로 협약 체결과 함께 과제 수행은 5월에서 12월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과 평가는 12월까지 과제 종료하신 후에 차년도 1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상세 이제 협약 체결 전까지의 이제 좀 세부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3월 말에 이제 사업 공고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이후에 신청 자격이나 신청 적정 여부, 과제 중복 여부 등을 사전 검토라는 단계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추진 분야별로 이제 평가 항목에 따라서 과제 방향성에 부합하는 선정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서면 평가랑 발표 평가로 나누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이제 발표 자료 없이 저희가 제출하신 수행 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하게 되시기 때문에 제안 발표 내용을 고려하셔서 좀 수행 계획서를 짜임새 있게 작성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선정 평가를 통해서 선정된 우선 선정 과제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과제 내용 그리고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중복성 등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특히 타 과제와의 중복성 등이 확인될 시에는 과제가 선정되셨다 하더라도 탈락되실 수 있음을 좀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의 의견 등의 이제 좀 수용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차순위 과제에게 기회가 주어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선정평가나 심의위원회 보완 의견 등을 반영을 해서 최종 협약 체결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의사항으로는 이제 저희가 3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마감 시한 이후에는 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기간 고려하셔서 접수 마감 1, 2일 전에 좀 제출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요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제가 이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좀 강조했었던 사항들이고 저희가 이제 사업 수행 계획서 제출 전에 반드시 한번 체크하시기를 좀 권장드리는 사항이어서 안내서에도 이 내용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내용을 마지막에 참고하셔가지고 제출 전에 누락되는 부분 없이 반영하셔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좀 말씀드린 내용 외에 저희가 23년도에 유망사스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기업의 좀 우수 사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처음으로 23년도부터 사업을 개편해서 추진을 했고 다양한 사스 개발 및 사업화를 좀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스 기업들은 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후속 투자 유치나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간 이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제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스튜디오 랩이라는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전 세계 스타트업 중 유일하게 인공지능 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네, 해당 기업은 이제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상품 이미지만으로도 디자이너가 작업한 것 같은 상세 페이지를 좀 자동으로 생성하는 셀러 캔버스라는 서비스를 좀 사스 형태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의류의 컬러나 특징 기장 등 이제 200개 이상의 속성을 AI 기반으로 분석해서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마케팅 문구와 브랜딩에 적합한 디자인을 생성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여러 소상공인과 상품 디자이너 등의 제작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해 이제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수요처의 매출 상승 및 업무 효율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당 기업은 나이파의 유망 사스 사업에 참여해서 사스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서 사스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했고 AI 적용에 필요한 데이터 구입 비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올해 참여하시는 많은 기업분들 또한 유망 사스 사업을 통해서 발돋움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시는데도 저희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사업 설명은 마치겠고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클라우드 산업팀 정은주 책임입니다. 저는 글로벌 사스 육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 사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서 국내 사스 기업과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사스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2016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요. 사스의 사업화 그리고 수출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빅테크 기업은 인프라,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스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사스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수행합니다. 앞서 유망 사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GSIP에서도 앞서 말씀하셨던 CSP, MSP 풀을 통해서 저희 사스 기업이 해당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게 되었고요. 향후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AWS, MS, 오라클 사이보즈와 함께 저희 작년에는 12개 기업을 지원을 했었고요. 각 기업에서 매칭을 통해서 12개 기업이 협업해서 사업화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아래 부분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 중견 사스 기업이고요. 접수 시 이에 대한 증빙을 받고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고 진행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22개 과제, 각 기업별 4.52억 원 이내, 총 99.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행 내용은 사스의 기술 요건과 국제화 및 현지화를 충족시키는 글로벌 사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 것이고요. 글로벌 사스를 위해서는 실은 이제 기술 요건은 이제 저희 공고 안내문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ISO, IEC에서 정의한 핵심 특성을 6개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국제화 및 현지화는 각 기업에서 진출하시고자 하는 이제 그 국가의 현지 법 조항이나 혹은 이제 지사를 이제 마련하셔야 되는 경우 등 각각의 해외 진출 국가에 맞게끔 국제 현지에 맞춰서 사스를 개발하고 법적으로 준비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수행 기간은 전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였었는데 저희가 사업화까지 이제 마련해야 되고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2개월 정도 연장하여서 5월 1일부터 12월 31일 8개월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3일 금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저희 앞서 유망은 4시까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오전 11시에 마감을 하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웬만하면 그 전날에는 이제 지원을 확인하셔서 시스템 이슈 없이 지원 완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저희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본 장표는 세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중소, 중견 사스 기업이고 저희 과제는 글로벌 사스를 신규로 개발하고 사업하는 과제와 기존에 국내에서 사스 사업을 하셨던 기업에서 글로벌 사스로 전환하고 사업화하시고 고도화하시는 사업 모두 다 해당이 되십니다. 제한이 없이 구분 없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B2B, B2C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지도 않고 있으니 글로벌 사스를 하고자 하시는 기업에서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던 22개 과제에 4.52억 원 이내 제한이 되어 있고요. 다만 협약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제안해 주시는 과제 내용과 예산을 좀 비교해서 예산을 산정을 다시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보통 이제 중소 사스 기업에서는 4.52억 원 이내를 맞추시기 위해 과하게 과제 내용을 이제 브로드하게 마련하시거나 실은 이제 해당이 없는 사스 이제 저희 과제와 관련 없는 사업비를 산정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거는 협약하실 경우에는 저희와 이제 협상을 이제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 감액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니 실은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하시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드신데 그런 거를 좀 조정을 잘 하셔서 향후에 더 업무를 2번 하시는 경우는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간은 8개월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행 기간 종료 후에 5개년간 성과 활용 기간이 있습니다. 매출액과 유관 성과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GSIP 사업은 다른 과제들도 물론 그러하지만 매출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실은 5개년 사업 수행 이제 성과 활용 조사 있을 때도 저희 과제 관련된 유관 매출액의 증빙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매출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제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행 내용은 사스 기술 요건과 국제 현지화를 충족하는 글로벌 사스 개발인데 이건 역시 외부 인증을 이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 과제에서는 실은 신규로 사스를 아예 개발하고자 하시는 과제는 실은 이제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우신 기업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매출까지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 사스를 하시거나 혹은 이제 해외 사업을 하시는데 고도화를 하시는 기업들이 대부분 많으시고요. 뭐 원래 사스를 하는데 인증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과제 진도 점검도 나가고 뭐 각 기업들을 이제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이 돼서 해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 공인된 이제 외부 인증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좀 이제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과제 수행 종료 기간 내에 인증을 받으셔야 됨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서 글로벌 사스 개발 및 국내외 사업화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CSP, MSP 풀과 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유망 사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초거대 AI 사업과 함께 CSP, MSP 풀을 통해서 저희 과제와 협력할 기업 이제 좋은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저희 GSIP에서는
국내외 CSP 기업들과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풀에 지원한 기업들의 지원 내용은 3월 둘째 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되고,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따로, 그러니까 사업 지원 내용 설명회를 따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선정 기준입니다. 제안하는 사스가 사스의 기능적으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 글로벌 진출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선정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 기간 내에 국내 본사의 매출이 입금까지 완료가 되셔야 되므로 필수 목표 지표로 선정해 주시는 국내 매출 목표치와 귀사에서 이제 제안해 주시는 과제 내용을 좀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실제로 매출 달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해당 서비스가 브로드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향후 확산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은 사전 검토를 3월에 진행하고요.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저희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만,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사업비 이용하는 경우나 혹은 사업 비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셔서 이제 자체 자금으로 쓰시다가 다시 다른 사업비가 들어오면 또 조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실은 이제 기업의 이제 안정성 여부도 주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도 좀 보고 있고요. 해당 내용에서 이제 조정이 된 기업들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는 33개 평가 대상을 33개로 보고 있습니다. 1.5배수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서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선정된 33개 기업 중 발표 평가를 통해서 22개 과제를 협약 대상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과제 수행은 5월 말부터 12월까지고, 진도 점검을 이제 2차례 진행을 하는데, 진도 점검 때는 이제 사업비를 잘 활용하시는지, 그리고 과제를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혹은 저희가 이제 관련된 전문가 분과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혹시라도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증을 받으실 때 조금 더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또한 그 이후에 그 기타 간사에게 하실 수 있는 말들이 있으시면 그때 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가는 거니 이 점 잘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성과 공유회가 있어서 저희가 우수 사례를 뽑아 성과에 대한 이제 상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빅테크 기업과 협업입니다. 저희는 실은 GSRP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선도기업이라는, 그러니까 아시는 기업에서는 아시는데, 저희는 이제 애초부터 빅테크 기업이라는 이제 선도기업을 1대1로 매칭을 해서 국내외 CSP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마케팅도 하고 이제 교육도 하고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 사스 기업들에서는 실은 이제 교육도 인프라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신 이제 CSP 내에서 CSP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 내용을 각 분야별로 원하는 게 있으면 선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열어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1대1 매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희 풀 내에서 지원 내용을 보시고 사업 수행 계획서 반영하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이 협약 당사자가 되시면 간사랑 임의로 좀 조정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이제 원하시는 이제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개발도 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해외 진출까지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 과제 내용 이제 CSP 풀 내에서 있는 지원 내용 보시고 원하시는 조건을 수행 계획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 협업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공고가 완료가 되어서 이제 저희가 선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CSP MSC 설명회가 3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 오프라인으로 마련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IP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의 핵심 선정 기준입니다. 개발과 사업화의 비중에 대해서 간혹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그 가이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정평가에 평가표에 명확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과 사업화의 이제 그 비중, 구분보다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경쟁력 있을 사스를 개발하시고 해외 진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으신 기업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평가 시에는 지원 기업이 만든 사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에 가장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수요 확약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매출 및 일자리 창출 등 실현 가능한 목표 수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을 위해서 무리하게 목표 매출을 높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매출에 발생한 가능한 수준으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가 가이드를 드렸을 때는 정부 사업비의 50% 정도를 이제 매출액 목표로 한정해 주시기를 권고드린다라고 안내서에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솔직히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해외 매출이 나와야 되는 사업이고 과제 내용을 보았을 때 해외 사업화를 위해서 하셨으면 실은 해외 매출액이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국내 매출을 많이 비중을 높이고 해외 매출의 비중을 좀 낮추게 되실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과 이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을 생각하신다면 비율을 좀 그 해외 매출을 조금 더 높이시는 건으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시 사전 지원 제외가 가능하고 공고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인정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출 인정에 대해서 이제 협약을 하시게 되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항상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는 좀 그런 오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본 장표를 마련했고요. 지원과제 사업화를 통해 수행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 입금증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협약이지만 실제로 협약은 5월 말쯤에 진행될 예정이고 그래서 6월부터 연말까지 국내 본사 입금 완료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GSIP 지원과제로 발생한 매출 확인이 가능한 건인데요. 기존에 귀사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실 텐데 거기에 뭐 모델 명의든 아니면 브랜드 명의든 이제 작성을 하셨을 건데 그거와 별개의 GSIP 사업을 통해서 과제를 위해 이제 서비스를 이제 명을 만드시고 해당 명으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고 입금까지 완료된 것만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간혹 가다가 기존에 이제 매출처에게 부탁하셔서 뭐 세금 이제 그 입금을 하시는 경우도 좀 왕왕 많아서 저희가 아예 이제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한 것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출 불인정 사례는 증빙의 서비스명이 미기재된 경우, 근데 본과제와 연관성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고요. 국외 매출 입금증 입금처가 그 지원과제 국내 본사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지사가 있으신 경우가 있으세요. 거기서 매출 입금이 해외 지사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으셔서 이것도 인정해 달라고 하시는데, 실은 저희는 직접 수출만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그 매출이 인정받으시려면 국내 본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들어오실 때 뭐 수요 확약서 같은 걸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런 수요처와의 협의는 미리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매출이 국내 본사로 들어와야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입금이 수행 기간 이후에 발생한 건도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중복 지원 관련해서 제가 놓쳤는데요. 저희가 유망 사스, GSIP, 초거대 AI 등 사스 지원 사업을 중복으로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제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과제를 협약 대상 과제를 중복 선정 시에는 기업에서 포기 사업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장표에 넣긴 했는데, 각각 사업마다 특징이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 지원하셔도 다 선정되시기는 실은 배점이 달라서 어려우실 수도 있으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경쟁력을 갖추신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포기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수의 여부는 지원 기업이 직접 증빙하셔야 되는데, 중복수의 또는 이제 그 중복 과제 내용을 중복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사례가 실적이 있으셨는데 본과제 또 들어오시는 경우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협약 이후에 중복 확인이 될 경우에는 협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 사업 중에 더 우선순위가 큰 사업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GSIP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태국, 베트남, 일본 등의 주요 27개국 이상의 국내 400억 원, 국외 124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사스를 이제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를 통해서 좀 더 우수한 사스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스 해외 진출에 본 사업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오셔서 저희에서도 이제 좀 좋은, 아까 CES는 어디든 이제 좀 많은 성적을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창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업 담당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유원상 책임입니다. 사업 소개하기에 앞서서 본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은 초기 이제 오늘 초창기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앞서 설명한 유방사스는 글로벌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GSRP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에 한 발짝 앞서서 사업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앞서 설명한 부분과 유사한 부분과 차별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념하여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이 자리를 참여해 주셨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역량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AI 일상화 시대가 열림에 따라서 많은 분야의 최첨단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출시 중에 있습니다. 한 예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AI 기능을 접목하여 자동으로 이메일을 생성하는 기능이나 또 이미지나 이러한 저작권에 문제없는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발표 자료로 활용하는 등 많은 서비스 기능을 출시해서 그런 기능을 토대로 시장을 점유율을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고대 AI 모델을 접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를 육성하는 걸 토대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45.6억 원으로 16개 과제에게 과제당 최대 2.8억 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사업 기간은 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대기업, 중견, 중소, 소프트웨어, 사스, AI 서비스 개발 기업 등이 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당 최대 2.85억 원을 지원해주게 되는데 그 2.85억 원에는 사스 개발 및 고도화 비용이나 사업화 비용으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초고대 A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데이터 구매 비용이나 AI, API 활용 비용 등으로 비용을 편성 지원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설계 구현할 때 필요한 비용들이나 아무튼 개발에 대한 종합적으로 쓰이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 인건비나 인프라, 활용료, 임증 기간에 대한 시험비, 컨설팅 비용들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유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에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화 비용입니다. 사업화 비용은 마케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된 이제 사스를 개발되었으면 이 개발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판로 확대, 수요처 발굴을 위한 비용이나 비즈니스 전액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언론 홍보, 전시회, 컨퍼런스 참가 비용 등 이 부분에 포함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체계입니다. 본 사업은 CSP, MSP와 협력하여서 초고대 AI 모델을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도화, 사업화하는 게 주요 사업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체계도를 보시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 역할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 예산 지원을 받을 기업은 지금 지원할 예정인 수행기업인 사스 기업들 대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고내는 사스 기업들은 수행계획서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협력기업인 CSP, MSP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비용을 가지고 제안을 제출하시고 반드시 초고대 AI 모델 보유한 기업에 있는 활용을 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제안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시고 12월 31일까지 저희와 같이 이제 개발까지 해서 사업화까지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다시 뒷단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초고대 AI 모델을 활용해야 하며 국내 초고대 AI 모델은 활용은 필수입니다. 사스 개발 부분은 기존 사스를 고도화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게 있습니다. 뭐 반드시 기존 사스를 지원을 해야 되냐? 네, 여기 저희는 이제 고도화에 중점을 둔 사업이기 때문에 사스가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기존의 자사 소프트웨어나 AI를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고도화시키는 게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스는 가지고 있고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스 핵심 기능을 수행기관이 직접 개발해야 되는데 본 사업은 이제 단독 컨소시엄이 없이 단독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행기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협력기업과 뭐 CSP랑 뭐 컨소시엄을 맺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협력기업과 CSP, MSP 기업들 간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행기관이 직접 그 부분을 활용해서 개발까지랑 상용화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SP, MS 풀의 협력 기업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등이 제공될 예정인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제공하고, 이 CSP, MS 풀은 나이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저희 초고대뿐만 아니라 유망과 그 GSIP 사업도 같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풀 내에 서비스 어떤 기능이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SP, MSP에 대해서 잠시 좀 더 이야기 드리면은, 아까 체계들을 보시면은 CSP, MSP는 CSP 같은 경우는 저희 상황에서는 필수 사항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MSP 같은 경우는 선택 사항입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부분은 컨설팅으로 이용하시되, CSP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선택하고 어떠한 클라우드 기반 위에 올라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명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협력적인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초고대 AI 모델 활용도 체계들을 보십니다. 초고대 모델 보유 기업에 있는 초고대 모델을 활용하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걸 초고대 AI까지 개발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사스 개발하는 데 있어서 AI 모델을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발 비용 지원해 둔 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12월 이번 날 올해까지만 사업 지원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사업 기간 내에 그 개발까지 어려우시다면 기존에 있는 상용화된 AI 모델을 활용하여 사스를 개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사스에 개발된 것을 안전, 의료, 국방, 에너지 각각에 해당되는 수요차에 활용해서 사업화를 어떻게 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 쪽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안 요청 사항입니다. 제안 요청 사항으로는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초고대 AI 모델 활용, 사스 개발, 사스 사업화입니다. 초고대 AI 모델 활용 부분은 저희가 초고대 모델 접목 시 얼마나 기술 개발이 우수성이 있는지, 활용이 적절성이 제시되어 있는지를 볼 예정입니다. 초고대 모델 중 이미지를 활용했다든지 아니면 영상 아니면 대화형 AI 모델을 활용해서 사스를 고도화시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그 산업군에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AI 모델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이미지 모델이 그때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적용했는지, 이렇게 적절성을 이제 얼마큼 적절성이 있는지 제시를 해주시고, 국내 초고대 AI 모델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기업이 보유한 초고대 AI 모델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 점 꼭 필수적이니까 참고해서 작성하시는데 문제없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스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대 AI 모델을 활용해서 기존의 사스를 개발한 모델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그 시장에서 제품군을 판매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좋고요. 개발된 서비스는 클라우드 핵심 특성을 가지고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이제 과제 종료 시까지 3자 인증 시험 기간을 통해 검증을 필수로 말씀드렸는데, 수행 계획서랑 저희 사업 공고문을 보시면은 어떤 기관에 받을 수 있다라는 샘플이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해 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 드리는 이 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사업화 부분입니다. 사업화 부분은 저희는 이제 과제 기간 내에 사업화 전략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과제 기간 동안 어떻게 개발하고 고도화시켜서 사업화를 시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기간 내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자기가 사업의 매출액을 발생하는 게 목표를 제한을 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매출액 수행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매출액을 사업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하겠지 하는 방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꼭 제안할 때 작성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화를 통한 수요 기간 사업 내에 창출했은 정량적, 정성적 기대 효과인데, 이거는 부분은 사업 기간을 저희가 지원을 이후에도 이제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그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산업군의 파급 효과가 날 수 있는지, 향후에 어떤 기대 효과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이제 작성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정 기준 및 일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가를 총 4가지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할 예정인데요. 정책 부합성, 기술 경쟁력, 사업 경쟁력, 사업 관리 능력 총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부합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이해가 있는지, 이 사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그 기업이 필요한지, 건지에 대해서 목적이 이렇게 우리는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합성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에 대한 평가고요. 그거에 따라서 성급 파급력은 어떤 기업에게 수요 기업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 기업엔 우리가 이 정도의 매출액을 낼 수 있다라는 목표와 수혜 대상이 얼마나 명확한 건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상업화의 효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 정량적으로 제안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기술 경쟁력입니다. 기술 부분에는 유용성과 초고대 기술 적용이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 그냥 단순하게 클라우드로 개발되었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클라우드의 장점을 살려서 개발했는지, 얼마나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필요한 AI 모델을 적용해서 개발했는지, 이 기술에 대한 차별과 확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적용이 적절했는지, 그 사스 개발에 따른 인프라 활용이 적합하게 계획에 수립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사업 경쟁력인데, 앞서 정책 부합성, 기술 경쟁성보다 사업 경쟁력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저희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쟁력 부분은 이제 사업화 부분을 저희가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자사가 이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지, 그 시장에 어떻게 진입을 할 건지, 얼마나 자사는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시장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매출액 등 제대로 매출액을 잡혀져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화가 한 이후에 기대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은 보통은 주로 보시는 부분은 단순하게 올해 100억을 벌었다, 내년에 200억 벌 거고 후년에는 300억 벌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서술하시는 게 아니라, 올해 100억을 벌었으면 내년도에는 산업 수요군을 확장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 이 모델을 통해 가지고 매출액이 확장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줘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셔서 사업 경쟁력에 좀 집중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관리 능력입니다. 사업관리 능력은 앞서 설명한 정책, 기술, 사업 경쟁력 이 파트를 제안을 해주셨을 텐데, 이 제안된 내용이 얼마나 일정을 잘 조절했는지, 그거에 따른 과제비가 적절하게 측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제비에서 운영할 인력들이 얼마나 전문성 있고 수행 경험이 있는지, 그런 인력들을 필요한 자리에 배치되었는지 이런 거를 관리 능력을 볼 것입니다. 네, 총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들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평가 끝나고 언제 저희가 발표하나요? 이러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공고가 3월에 마감이 되면은 저희가 4월, 5월 둘째 주까지는 이제 검토 기간입니다. 그래서 검토가 마감되는 동안 이제 지원한 기업들에게 전화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전에 저희 사업 담당자가 안내를 드릴 건데, 급하게 필요한 요구 자료나 아니면은 평가할 때 시간 같은 거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니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는 기업의 발표자께서는 스케줄 관리를 좀 유념하여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과제 심의가 끝나면 저희는 5월 말까지 협약 체결을 할 예정이니 한 3월 셋째 주, 넷째 주쯤에 발표하도록 열심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은 꼼꼼하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본사업 성과 지표 목표는 필수 부분은 사스 관련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매출액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 내의 매출액만 잡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이후의 매출액은 저희 성과 지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인해서 지표를 작성해 주시고, 매출액을 측정하실 때는 허황되지 않게 자기가 올해 내에서 매출액이 달 수 있다. 이게 현실 가능한 매출액을 작성해 주셔야지, 비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매출액을 작성하시면 평가위원들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을 지표를 정하실 때는 반드시 실현 가능하도록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작성해 주시는 게 평가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과제 내용 참여 인력 같은 부분은 사대보험 가입 권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CSP, MSP 및 초고대 모델을 활용해야 된다. 본사업은 아까 처음부터 설명드린 것처럼 초고대 AI 모델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초고대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기존에 사스가 있으면 그 사스를 토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아키텍처를 그리면 그 아키텍처를 얼마나 잘 구조화시켜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수행계획서상에 잘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청 서류 제출 시 가장 많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필수 서류나 서류 제출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이틀 전에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여전히 10분 전에 전화 와서 시스템이 안 된다라고 하셔도 저희가 올해 16시까지 마감이라서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하루 전에는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 사업 담당자랑 협의해서 잘 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 사업에 지원하시는데 가장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지금 공모를 했고, CSP, MSP 설명에는 사업물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CSP가 어떠한 필수고 MSP는 선택하는데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 공고문에 이제 사업에 어떤 내용들을 제공할지를 자세히 써 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궁금하신 분은 이 사업 설명에 참여하셔서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서 작성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5월날 평가 및 심의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 진도 점검은 6월부터 12월까지 2차례 진행될 예정이고요. 결과 평가 및 성과 종전은 내년 1월까지 마감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 공고문 나이파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초고대 AI 기반 서비스로 잘 등록이 되어 있고, 스마트 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합니다. 이제 공고문 보시면 부침 4번에 스마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참고해 주셔서 차례대로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순차적으로 제출하시면은 문제 없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클라우드 산업팀의 차아람 책임입니다.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 개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 지원해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산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려면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견 기업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분들이 이제 자금이나 정보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사업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에 해당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내용 항목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컨설팅과 가이드 제공을 드리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전환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최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대 9개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한도 내에서 바우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의 총 예산은 이제 운영비 포함해서 111억 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원 트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지원이 기업당 1,550만 원, 집중 지원이 기업당 5천만 원으로 이제 5천만 원과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유념하실 게 지원 기간 부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사업 추진 일정이 저희가 이제 선정 과정과 기업들이 이제 최종 발표되는 과정, 그런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변동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순위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최초의 목적으로 하는 600개사 이후에 혹시 이제 후순위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들 이후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기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점은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진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발굴하고 그 발굴한 서비스를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부문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눈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서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 공통 서비스 부문과 업종별 특화 서비스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적었고요. 공통 서비스는 이제 기업에서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공통적인 뭐 ERP나 회계나 그룹웨어, 뭐 화상회의, 보안, 아이아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업종별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좀 기업이 별도로 좀 하고 싶어 하시는 교육 서비스라든가 의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제조나 물류 업종에 있으신 그런 물류 특화 서비스, 초거대 AI 서비스 등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들을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할 때 전 분야 중소기업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예시로 제조나 정보통신이나 도소매물류 전문 서비스, 보건의료, 과학기술 다 표현을 해놨는데요. 디지털 전환을 하고 싶으신 전체 수요기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연히 중소기업이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공급과 수요의 양쪽을 매칭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 내부적으로는 이제 400개 이상의 공급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를 공급기업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수요기업들은 이제 연간 최소 600개사 이상은 지원하겠다, 이런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좀 질문이 많이 나오는 사항들을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공급 기업은 뭐고 수요 기업은 뭐고 운영 기관은 뭔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이면서 내국 법인이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판매만 하시는 판매 목적의 판매 사업자는 제외되는 상황이고요. 클라우드의 특성을 만족해야 된다. 이 부분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클라우드라고 볼 수 없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만족을 필요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해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수요 기업께서 이용을 하시다가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시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별도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분들께서는 이런 특성들을 만족해야 된다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 기업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고요.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상 제2조를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또 중소기업 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뭐 세부 내역들이 있고요. 그 세부 내역이 업종별로 뭐 매출액이라던가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게 좀 복잡하다 하시면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다 저희가 참여 가능하고, 이 부분으로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신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운영기관이 무언가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공급기업 그리고 수요기업과 서비스에 대해서 3자 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3자 계약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그리고 수요기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하는 컨설팅이나 가이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메가존 클라우드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이제 사업 구조도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운영기관은 이제 도입 컨설팅과 가이드 등을 이제 수요기업에게 제공을 해드리고요. 공급기업도 공급기업 스스로 이제 가지고 계신 뭐 이제 가이드나 그런 내용들을 같이 드리면서 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면 공급기업에서는 이제 서비스 제공해드린 후에 이제 수요기업은 이용료에 대한 자부담금이 20%가 있는데 20%를 공급사에게 납부를 하시고, 그 내용 증빙이 확인이 되면 운영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80%를 공급기업에 내려드리는 이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입 컨설팅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데이터 기반 컨설팅과 심화 컨설팅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데이터 기반 컨설팅은 일반 컨설팅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수요 기업이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20년부터 23년까지 정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을 받았던 수요 기업 분들이 본인이 가지셨던 이 기업 규모나 이용 목적, 이런 이 도입 지원했던 이력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 선택을 할 때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라고 추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사내 회계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직원이 뭐 50명 이하이면서 연간 정보화 예산을 뭐 2천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 뭐 제조기업이다. 이랬을 때 이런 유사한 업무 환경을 가진 기업은 A사 회계 사스를 제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이제 리스트로 제공을 해드리는 서비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도입 기업의 업무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비용 절감, 보안성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도 추가적으로 제시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심화 컨설팅 부문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 기업 10개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거의 3개월 가까이의 지원 그 기간이 들어가는 컨설팅이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기업의 데이터 이관, 그리고 클라우드 활용 전략 마련 등 컨설팅 전문가가 직접 옆에 붙어서 도입 컨설팅을 제공해드리는 건이고요. 컨설팅 후에는 저희 사업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Q&A를 전담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기 아래 사례를 또 보시면 저희가 집중 지원했던 사례고요. 온라인 도소매 중심으로 사업을 하던 B사가 제조업으로 새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바꾸고 싶으신 상황이었고, 제품 생산과 구매 관리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없으셨던 상황에서 사내 업무 시스템을 좀 확장성 있게 변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비즈니스 환경, 시스템 현황, 경영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고 클라우드 활용하실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데이터 이관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기술 지원을 수혜받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입 컨설팅 부문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하나 설명드릴 사항이, 초지능 사스 개발을 위해서 초거대 AI 모델과 API도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 사업에서 그런 경우의 경우는 이 도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PI 활용, 초거대 AI를 어떻게 도입하실지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은 제공이 어렵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데이터 기반 컨설팅은 약 15일 이내로 저희는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하고, 심화 컨설팅 경우는 이제 3개월 이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환 이용 비용 지원 관련입니다. 전환 지원과 이용 지원이라는 게 이제 무슨 차이인가요? 무슨 용어적인 차이인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이 전환이고 이용 이게 뭔 말이지? 그런 경우들에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장표인데, 이제 클라우드가 과거에 이제 가지고 계시던 어떤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있을 때 새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실 때는 그 초기 도입을 위해서 데이터 이관 비용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사용하실 사용자 대상으로 어떤 일부의 교육비 같은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대 비용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비용을 지원해드림과 동시에 이제 수요 기업이 도입 이용 신청 등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가 별도로 이제 기초 가이드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전환 비용이랑은 사실 결이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되나요? 하는 그런 기초 가이드를 클라우드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문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하게 된 포털인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 혹은 이제 사업 운영 기관의 문의처에서 이제 문의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신 후에 그 이용 비용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목표는 총 600개사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클라우드는 원래 월별로 비용이 상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한 만큼의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 중에 80%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고 20%는 수요 기업이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틀에 일반 지원은 1,550만 원을 지원하는 게 600개사고요. 그리고 집중 지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10개사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초거대 AI 모델 활용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의 하위 트랙이기는 한데 정부 지원금을 최대 1,8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 최대 50개사의 그 1,850만 원 지원해드릴 때 이 조금 특성이,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신청하신 기업들은 올해는 초거대 AI 모델을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이 트랙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집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개요는 일단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부분 사항들이라서 조금 가볍게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청 자격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선정 기준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 운영 중인 국내 기업, 재무 건전성과 산업 영향도, 클라우드 특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접수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8일 목요일부터 3월 11일 월요일 24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까 아래 이메일로 통해서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이제 좀 설명드리고여야 할 유의사항 내용들인데요. 공급 기업 같은 경우는 데모 프로그램, 체험판 서비스들을 별도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수요 기업에게 이런 데모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데모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체험판 서비스가 저희는 없습니다 하실 때는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쓸 수 있는지를 매뉴얼로 대체해서 저희 그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실 때 등록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2024년 공급 서비스 풀을 이제 접수 이후에 마감을 친 후에 평가가 완료가 되면 확정이 되는데, 그때 시점 되어서 계약 방법이나 세부적인 사업 운영 기준 등을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접수 마감이 3월 11일이다 보니 3월 중순 3, 4주차에는 이제 평가가 진행이 돼서 확정이 그때쯤 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플랫폼에 등록을 하거나 이런 사업 운영 기준 안내 드리는 거는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저희와 이야기를 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태 점검 예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의도 몇 번 있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 이제 환수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환수 조치만 있는 거냐, 이제 뭐 그런 문의들에 대해서는 이제 불이익이 일부 있으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향후 정해지는 사항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관리를 하고 있는 점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가 등록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출 서류가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세금 완납증명서는 반드시 제출이 필요하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가결산 수치로 먼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산 수치마저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하는 경우는 전년도까지의 수치로 3개년을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결산이 완료된 후에도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요청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급기업당으로 최대 지원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 기업들이 이제 공급 기업도 워낙에 숫자가 많고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같이 수혜를 받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특정 공급사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 만든 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정 서비스의 이용 수요가 특별히 높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인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요기업 모집 파트인데요. 수요기업 모집 공고도 2월 23일부로 해서 저희가 공고가 이미 한번 나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신청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중소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정 기준은 아래 이제 하단에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이 공고문에도 다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기간 같은 경우는 4월 5일까지 접수 마감을 할 예정인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접수를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다. 접수 공고를 3월 3주차쯤에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요기업은 이제 접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평가 기준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청년지원 정책 추진에 따라서 가점 사항 1점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추진 일정 및 문의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앞에 설명드린 공급 서비스 모집 공고가 먼저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이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가 4월 5일까지 그리고 3월 중에 확정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급 서비스 선정 평가가 있은 후에 이 확정 공고가 나는 거고요. 수요기업의 선정 평가는 그래서 4월 2주에서 3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4월 중에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은 실질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용 점검 및 현장 점검이 좀 상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진짜 현장에 가게 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9월이나 10월 이때쯤에 제일 많이 가게 되긴 하는데 이때에 외에도 저희가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가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유지율 조사를 매년 2번 진행을 합니다. 2번 중에 하반기가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 번 진행을 하는 것 그리고 다음 해에 이제 상반기에 하는 건데요.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8, 10월의 유지율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 과거에 지원 받으셨던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년도 초부터 이제 이용 유지율 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에 대해서도 제가 꼭 설명을 한 번씩 해드리는데 사업 성과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저희에게는요. 그래서 이 성과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성과조사를 저희가 10월, 11월, 12월 이럴 때에 이제 요청을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반드시 성과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의처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는데 공급 문의가 공급 서비스 그러니까 공급 기업이고요. 수요 문의가 수요 기업의 문의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도 우수 도입 사례를 한번 소개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공항 라운지 서비스 더 라운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많이들 아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 라운지를 운영하는 이브리지라고 하는 기업이 실제로 저희 도입 지원했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서버를 외주 운영하고 있었고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서비스 지연이나 보안성 약화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서 서버 관리 IaaS, 보안 SaaS, 모니터링 SaaS를 도입받았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이제 개선된 사항이 주요한 서버를 이제 IaaS 이중화 구성을 하게 되면서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보안성이 강화되고 실시간으로 서비스들이 잘 돌아가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관리적으로나 이제 비용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신속하게 장애 대응이 가능해져서 매우 개선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IT 운영 비용 자체가 35.8% 정도 절감이 되었다고 하고 장애 처리 시간이 2시간에서 10분 정도로 이제 매우 감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인 러닝팩토리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IDC의 자체 서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노후화되기도 했었고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지보수 전문 인력도 없었고요. 그래서 관리나 보안적으로 좀 위험성이 있었던 것을 이제 문제를 삼고 있었고 그리고 이메일로만 내부 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운영이나 협업상의 비효율이 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IaaS와 그룹웨어, 보안 사스, 디자인 제작 툴을 이제 도입 지원 받으시면서 주요 IDC 서버를 IaaS로 이관을 하게 되시면서 운영 비용이 절감되고 접속량에 따른 이제 사용자 서버 증감을 하게 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종에 맞는 사내 협업 툴을 이제 도입하셔서 협업과 업무 효율이 매우 강화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2023년에 지원받은 수요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 업무 효율성이 평균적으로 35.7%가량 향상했다고 하고요. 비용이 36.5%까지 절감되었다고 저희에게 수요 조사 결과 이렇게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이로써 발표는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